파이오니어들이 지금 가장 흔들리는 이유는 프로젝트가 무너져서가 아니라 숫자가 마음을 지배해서입니다. 한때 높았던 가격을 기준으로 삼는 순간 현재 가격은 끝처럼 느껴지고 그 느낌이 판단을 덮어버립니다. 하지만 가격은 어느 순간의 수급과 심리가 만든 결과일 뿐 네트워크의 실체 사용자, 제품 개발, 거래 구조를 그대로 복사해 보여주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건 바닥 맞추기가 아니라 무엇이 진짜 결제 통화가 되는가를 보는 시선입니다. 가격이 내려갈수록 앵커링 처음 본 숫자에 생각이 묶이는 현상과 손실 회피가 강해집니다. 손실 회피는 같은 금액이라도 이득의 기쁨보다 손실의 고통을 훨씬 크게 느끼게 만들죠. 이 심리 구조가 시장에선 매도 연쇄로 번집니다. 더 내려가기 전에가 지금 던져야로 바뀌고 공포가 공포를 낳아 하락을 가속합니다. 이 과정에서 사람들은 프로젝트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방어합니다. 수급 구조도 여기에 겹칩니다. 유통 물량이 늘어나는 구간에서는 공급 충격이 계속 발생하고 유동성이 두껍지 않으면 작은 매도에도 가격이 쉽게 흔들립니다. 대형 거래소에서의 깊은 유동성이 제한적이면 방어벽이 얇아져 가격이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하락장은 단순히 사람들이 믿음을 잃어서만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는 조건이 동시에 작동할 때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왜 수천 개의 디지털 자산이 등장했는데도 진짜 글로벌 결제 통화가 된 토큰은 거의 없을까? 답은 기술이 아니라 3가지 요소가 동시에 맞물리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첫째, 넓은 분배. 둘째, 낮은 진입 장벽, low entry barriers. 셋째, 실사용 결제만, real world payment usage. 이 셋 중 하나라도 빠지면 토큰은 결제가 아니라 보유와 기대의 가치입니다. 결제 통화는 전송 기능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상점은 변동성이 큰 자산을 받는 순간부터 정산이 끝날 때까지 위험을 떠안습니다. 소비자는 결제 과정이 불편하거나 한 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다시 쓰지 않습니다. 결제는 한 번 되는 것이 아니라 반복되는 습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제 통화는 가격 상승의 약속보다 일상에서 반복해도 괜찮은 안정감을 먼저 만들어야 합니다. 전통 경제를 보면 힌트가 있습니다. 정부는 돈을 부자에게 먼저 팔아서 유통시키지 않습니다. 임금, 복지, 공공지출 같은 방식으로 시민과 실물 경제에 넓게 퍼뜨려 접근 장벽을 낮추고 커버리지를 키웁니다. 이 구조가 있어야 국가 통화가 모두가 쓰는 결제 수단이 됩니다. 반대로 많은 크립토 모델은 자본 타이밍 인프라 우위가 분배를 결정합니다. 채굴 비용, 장비, 에너지, 사전 물량, 고래 집중은 진입 장벽을 높이고 공급을 소수에게 쏠리게 만들죠. 공급이 집중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토큰은 실물 경제로 흐르기보다 초기 보유자 사이에서만 순환합니다. 변동성은 커지고 상점은 받기 싫어지고 소비자는 쓰면 손해볼 수 있다는 생각에 결제를 피합니다. 결국 결제 통화로 가기 전에 저장 자산 또는 투기 자산으로 굳어집니다. 비트코인조차 결제보다 가치 저장으로 더 강하게 자리 잡았다는 평가가 흔한 이유도 이 결제의 운영 난도 때문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인터링크가 중요한 흐름으로 들어옵니다. 인터링크는 결제 통화가 되기 위한 출발점을 기술이 아니라 분배 철학에서 다시 잡습니다. 돈이 되려면 먼저 넓게 퍼져야 하고 넓게 퍼지려면 진입 장벽이 낮아야 하며 동시에 남용과 왜곡을 막아야 합니다. 인터링크의 핵심 장치가 Verify Human, 사람, 인증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한 사람이 하나의 실체로 참여하도록 만들면 보11 공격 다계정으로 분배가 찌그러지는 문제를 줄일 수 있고 실사용자 기반 분배라는 토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에 Human Credit Score, HCS가 붙으면 분배는 더 경제적이 됩니다. 단순히 모두에게 똑같이 뿌리는 방식은 공정해 보이지만 생태계를 실제로 키우는 기여와 연결되지 않으면 효율이 떨어집니다. HCS는 참여, 행동, 기여의 질을 반영해 보상이 가치 창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흐르도록 돕습니다. 국가 경제에서 기여가 임금과 보상으로 연결되듯 인터링크는 참여의 질을 분배에 연결해 공정성과 효율을 동시에 노립니다. 이 구조가 자리 잡으면 토큰은 보유 경쟁이 아니라
활동과 사용을 중심으로 순환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분배와 신뢰만으로는 결제 통화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마지막 관문은 실사용 결제망입니다. 토큰이 지갑 안에서만 이동하면 시장은 언제든 투기 심리에 휘둘리고 가격은 습관이 아니라 공포에 의해 결정됩니다. 인터링크가 결제 포인트 네트워크 확장을 강조하는 이유는 토큰을 가격표 속 자산에서 생활 속 흐름으로 옮기기 위해서입니다. 결제 포인트가 늘어나면 사용자는 얻은 토큰을 결제, 송금 서비스 이용에 쓰게 되고 그 과정에서 실수요가 생기며 실수요가 다시 네트워크 확장을 자극합니다. 이때 만들어지는 게 자기 강화 루프입니다. 획득 사용, 수요, 확장 더 많은 사용. 이 루프가 강해질수록 토큰은 가지고 있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돌려 쓰는 것이 됩니다. 결제 통화는 결국 반복 행동의 결과물입니다. 반복이 쌓이면 네트워크 효과가 생기고 네트워크 효과는 후발주자가 돈을 들여도 쉽게 복제하기 어려운 해자 방어벽로 변합니다. 인터링크가 지향하는 방향은 토큰을 모아두는 대상이 아니라 국경을 넘어 흐르는 돈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 관점에서 파이의 현재 가격을 다시 보면 질문이 바뀝니다. 300원이 바닥인가?가 아니라 파이가 결제 통화의 3요소를 얼마나 동시에 충족시키고 있나? 입니다. 커뮤니티 규모는 분명 강점이지만 결제 통화는 규모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분배가 넓게 퍼지면서도 왜곡이 줄고 실사용이 반복되며 상점과 사용자가 동시에 늘어나는 양면 시장이 돌아가야 합니다. 가격이 흔들릴수록 이 구조 지표를 더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숫자만 보면 공포가 커지지만 구조를 보면 판단이 선명해집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의 체크 포인트는 단순합니다. 인터링크를 중심으로 보면 이 Verify Human이 실제로 남용을 얼마나 막아주는지, HCS가 기여와 보상을 얼마나 정확히 연결하는지, 결제 포인트가 발표가 아니라 반복 사용으로 이어지는지, 이 세 가지입니다. 지표로는 활성 사용자, 결제 빈도, 재사용률, 실사용 비중, 결제 지점의 재방문 같은 것들이 쌓일수록 통화 가능성은 가설에서 궤도로 넘어갑니다. 결국 결제 통화의 승부는 차트 패턴이 아니라 사람 분배, 사용의 루프가 얼마나 빨리, 얼마나 크게 돌기 시작하느냐로 결정됩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같은 공포 구간에서 가장 위험한 건 감정으로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반대로 가장 강력한 무기는 결제 통화가 되기 위한 조건을 알고 그 조건이 어디서 데이터로 쌓이고 있는지 보는 눈입니다. 인터링크는 사람 인증과 기여 기반 분배, 그리고 결제망 확장으로 결제 통화가 되기 어려운 이유를 정면으로 풀려는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이 전략이 실제 사용과 반복 결제로 증명되는 순간 질문은 될까?가 아니라 누가 먼저 이 흐름 안에 들어와 있었나?로 바뀝니다. 숫자는 흔들려도 구조가 쌓이면 결국 구조가 시장을 이깁니다.